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무조건 나부터 생각할 것입니다. 저자는 후지노 토모야, 출판사는 비즈니스북스입니다. 먼저 머릿말입니다. 저는 신경정신과 의사입니다. 내담자들은 물론 SNS나 강연에서 만난 다양한 사람들로부터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는 것이 제일입니다. 주로 이런 말들을 하죠. 이대로는 안 되겠어. 나를 바꿔야 돼. 더 노력을 해야지. 성공을 하고 싶어. 모두 변하고 싶다는 의지가 담긴 말들이죠. 예컨대 사람들은 일을 하다 잘못됐을 때 이대로는 안 돼. 더 노력을 해야 되라거나 인간관계 때문에 고민할 때 이제는 내가 좀 바꿔야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육아가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을 때 나부터 부모 역할을 똑바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며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부족한 점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거나 좀 더 발전하려고 노력하는 것, 성장하려고 애쓰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힘들고 괴로워서 나를 갉아먹고 있는지 반드시 체크를 해봐야 합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당연하다거나 혹은 보통 상식이라는 말로 포장된 규칙과 가치관에 필사적으로 자신을 맞추려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사회의 일원으로서 지켜야 되는 규칙도 있지만 누가 만들었는지도 모르는 의미 없는 규칙이나 틀도 아주 많습니다. 이처럼 의미 없고 이치에 맞지 않는 틀이라 해도 왠지 어떻게든 나를 끼워 맞춰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틀에 자신을 맞추려고 애쓰다가 자칫 내가 부러질 수도 있습니다. 유연한 사람도 있지만 대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 억지로 끼워 맞추기보다는 있는 그대의 나를 소중하게 여겨보세요. 밥맛이 없을 때는 힘들다라는 뜻입니다. 힘든 날이 일상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월급은 좀처럼 오르지 않는데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이런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다른 사람을 도우려는 심리적 여유도 적어집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사람 간의 연결고리도 약해졌습니다. 그럼에도 일상은 이어져야만 하죠. 이런 환경에서는 마음이 힘든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도 힘들다고 말하지 않고 견디고 노력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생각하는 문화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에 휩쓸리지 마세요. 인간은 그렇게 강한 존재가 아닙니다. 괴로운 상황이 지속되면 부정적인 감정을 이겨내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점점 더 힘들어지는 이유가 마음에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거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럴수록 쉬워서는 안 된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다 힘들어라고 생각하며 그냥 넘기거나 나만 옳은 소리 하는 건 아닐까? 이렇게 자책하기도 하죠. 모두 혹은 나만이라며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람마다 가진 배경도 상황도 성격도 모두 다르니까요. 지금 힘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건 이미 힘들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자신이 힘들다는 것을 좀처럼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은 평소와 다른 내 모습을 관찰을 해야 합니다. 혹시 왠지 모르게 짜증이 난 적이 있나요? SNS에서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말을 쓴 적이 있나요? 폭음이나 폭식을 한 적이 있나요? 아니면 씻고 머리를 빗는 일이 힘들다거나 아침에 일어나기가 괴로운 적이 있나요? 이처럼 일상생활 중에 평소와 다른 내 모습을 발견했다면 뭔가를 참고 있지 않은지, 스트레스 받는 일이 없는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아무래도 지금 스트레스가 많이 쌓인 것 같아.
지금 좀 지친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든다면 과감하게 쉬어야 합니다. 그리고 돌봐주세요. 무엇보다 밥이 맛없게 느껴질 때는 무슨 일이든 잘 풀리지 않습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깨달은 진리입니다. 노력하기 전에 괴로운 마음부터 돌보세요.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몸은 마사지나 스트레칭을 하며 돌보더라도 마음은 전혀 돌보지 않은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피곤해, 짜증나, 왠지 힘들어. 이런 생각이 든다면 마음을 관리할 때입니다. 피곤이나 짜증 같은 감정을 느낄 때는 아직 괜찮습니다. 괴롭다고 느끼지 못할 때가 더 위험합니다. 아무 감정이 느껴지지 않거나 아무 생각도 들지 않는다면 정말로 주의를 해야 합니다. 그럴 때는 도움을 요청하세요. 저는 신경정신과 의사이니 정신과 상담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겠지만 거부감이 든다면 주위 사람과 이야기를 해보세요. 주위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말해보세요. 강해 보이는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말하기를 주저하다가 더 힘든 상황에 빠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부러지기 직전까지도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강해 보였던 것이죠. 하지만 스스로는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많이 힘들지 않을 때에 얼른 대처를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함부로 대하는 것에 익숙해지지 마세요. 세상에는 남에게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일 못하는 사람이 야근하는 건 당연하지. 야근을 못하겠으면 아침에 일찍 일어서도 와서 일해. 이렇게 말하는 상사가 있다고 해봅시다.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요? 집안일을 똑바로 하는 게 당신 역할이니까 아무리 피곤해도 요리나 청소를 대충 하면 안 되지. 제대로 좀 해. 이렇게 말하는 배우자에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간은 일만 할 수 없습니다. 밤에는 자고 식사를 하고 인생을 즐길 시간도 필요합니다. 집안일이야 잘하는 사람이 하면 되는 것이죠. 지치고 피가 난 날까지 철저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성실한 사람이거나 좋은 사람일수록 내가 일을 못해서 야근하는 거니까 어쩔 수가 없지. 집안일을 효율적으로 못하는 게 내 잘못이니까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아가 열심히 해야지라며 노력을 합니다. 착하고 성실할수록 사는 게 힘들어지는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일을 잘 못하는 게 상사로부터 함부로 대접받을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피곤할 때 집안일을 소홀히 한다는 게 배우자로부터 비난받아야 될 이유도 아닙니다. 일을 잘못해도 집안일이 능숙하지 않아도 자신의 몸과 마음은 소중하게 여겨질 가치와 권리가 있습니다. 함부로 대접받는 것에 익숙해지면 자기 스스로 더욱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느끼게 됩니다. 상대방이 나를 함부로 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세요. 상황에 쫓겨 좁아진 시야를 넓히는 것이죠. 이것만 깨달아도 상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서 이동을 요청하거나 이직 준비를 하는 등 필요한 대처 방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배우자에게도 그건 아니야 라며 집안일을 좀 더 같이 했으면 좋겠어 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또는 집안일을 도와주는 가전제품을 사거나 대화를 통해 적절하게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가격이 싼 물건이나 막 쓰기 시작한 물건은 끝까지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하려면 나부터 내 가치를 낮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선 여러분부터 자기 자신의 가치를 제대로 인지하고 소중히 여겨보세요. 그러면 상대방도 여러분을 소중히 여기게 될 것입니다. 쉽게 수락하지 말자. 이상한 점을 인지하면 의견을 말하자처럼 나를 소중히 여기는 행동을 실천해보세요. 내 가치를 존중하는 행동을 반복하다 보면 누가 나를 함부로 대하는 일이 점점 줄어들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에게 배려심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개 중에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가끔은 질투 섞인 말을 던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른 일로 심기가 상했는데 말 섞기 편한 상대에게 화풀이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 요즘 살찐 것 같은데? 이런 주변 사람들의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다이어트를 해도 너한테는 그 옷 색깔이 잘 안 어울리는데? 주름이 많은 것 같은데? 이라며 더 부정적인 지적을 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른 사람의 말을 모두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뿐입니다. 다른 사람이 한 말의 의도를 읽어내려고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도 됩니다. 듣기 싫은 말을 하는 사람이나 충고랍시고 쓸데없는 참견을 하는 사람은 큰 의미 없이 말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가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라니 그럼 상대가 언짢아 하지 않을까? 착하고 정직한 사람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듣기 싫은 말을 하는 사람에게는 조금 나쁜 모습을 보여도 괜찮다라고 말이죠. 아주 조금만요. 상대가 나를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를 생각해보세요. 눈앞에 있는 사람이 오래된 소중한 친구인지 아니면 가끔 잡담이나 나누는 동료인지 아이 친구 엄마들 모임 중 한 명인지를 말이죠.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하는 말을 하나하나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신경을 쓰다 보면 여러분의 모든 것을 바꿔야 할 수도 있습니다. 내게 큰 의미가 없는 사람이 하는 말은 보는 눈이 없으시네요. 이렇게 적당히 흘려버리세요.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을 인생의 목표로 삼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칭찬의 당사자는 그렇게까지 큰 의미를 두지 않을 수도 있고 거칠애로 칭찬하는 일이 많기 때문이죠. 사람이라면 금세 기분이 바뀌는 일도 있습니다. 일 잘하네? 이렇게 말하던 상사가 기분이 나쁠 때는 이런 간단한 일도 못해? 라고 비난을 하거나 한때 나에게 굉장히 호의적이었던 친구가 갑자기 반응이 없어지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은 수수께끼 투성이입니다. 다른 사람 행동 하나하나에 신경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의미 없는 행동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이죠.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에 멋대로 의미를 부여하고 착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상대방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도 있죠. 눈을 보고 이야기하는 걸 보니 나를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아 라거나 핸드폰 답장이 느린 걸 보니 나를 싫어하는 것 같은데? 이런 거 말이죠. 하지만 정말로 그럴까요? 어쩌면 눈을 보고 말하는 이유는 사람과 이야기를 할 때는 눈을 보고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교육을 받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핸드폰 답장이 늦은 것도 일이 바빴기 때문일지도 모르죠. 사람들에게는 저마다의 사정이 있고 그때그때 느끼는 감정도 다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에 이상한 의미를 부여하고 제멋대로 해석해버리면 그 사람에게 휘둘릴 수도 있습니다.
인정 자체가 상대방의 기분에 좌우되는 것이기도 하고 내가 제멋대로 해석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만 타인에게 인정을 받지 못해도 살아가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싫은 사람은 신경 쓰지 마세요. 살다 보면 싫은 사람, 불편한 사람이 생기기 마련이죠. 저 사람과는 관계를 이어가기가 참 힘들어.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죠. 그런데 이런 생각은 참 바보 같은 생각입니다. 제발 다른 사람을 바꾸기는 몹시 어렵다. 다른 사람은 나를 위해 바뀌지 않는다라는 전제를 반드시 기억하고 되새기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바뀔까? 어떻게 하면 내 진심을 이해해줄까? 이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나는 저 사람이 분명히 틀렸다고 해도 사람을 바꾸기란 참으로 어렵습니다. 게다가 어떤 사람이건 사람에게는 틀릴 권리가 있습니다. 인간관계로 괴롭다면 다른 사람과 거리를 잘 두는 방법을 통해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싫은 사람과는 거리를 둬보세요. 싫은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다면 오히려 운이 좋은 것입니다. 발목을 잡는 사람을 신경 쓰기보다는 손을 잡아주는 사람과 친하게 지내는 데 집중해보세요. 사람들은 주변 사람에 따라 아주 많이 바뀝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주변 사람에게 영향을 받아 만들어집니다. 긍정적인 사람 곁에 있으면 밝아지고 부정적인 사람 곁에 있으면 우울해집니다. 고압적인 사람 곁에 있으면 위축이 될 수도 있고 마음 약한 사람 곁에 있으면 제멋대로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 성격에 따라 주변 사람과의 관계가 만들어지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모습은 주변 사람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지게 됩니다. 만약 지금 힘들거나 괴롭다면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는 사람과는 멀어져 보세요. 물론 그렇게 간단히 멀어질 수는 없는데 싶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중학교 시절 이 관계가 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을 했거나 이 친구들과 멀어지면 평생 힘들어질 거야 이렇게 생각했던 인간관계가 지금도 이어지나요? 어린이 된 지금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이 관계가 내 인생의 전부라고 느낄 때는 보통 시야가 좁아졌거나 잘못된 규칙에 얽매여 있을 때입니다. 다른 사람의 화는 그 사람이 선택한 기분입니다. 항상 짜증이 나 있는 상태이거나 다른 사람 앞에서 쉽게 기분이 상한 티를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주 화내는 성격일 수도 있고 컨디션이 나쁠 수도 있죠. 나름의 사정이 있겠지만 자기 기분을 핑계로 다른 사람을 조종하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을 하지 않고 문을 쾅 닫으며 자신의 기분이 나쁘다는 것을 드러내는 배우자, 회의 보고 중에 한숨을 쉬거나 짜증을 감추지 않는 상사, 초대를 거절하면 놀이터에서 만나도 외면을 하는 아이 친구 엄마를 생각해 볼까요? 배우자가 문을 쾅 닫으며 나 화났어라고 표현하는 경우 여러분이 마음 약한 사람이란 걸 알고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일의 결과나 성과에 불만을 느낀 상사 역시 이 정도 짜증내면 직원들이 눈치껏 일을 열심히 하겠지?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를 외면하던 아이 친구 엄마도 내 호의를 거절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려줘야지? 이런 마음이 있을지도 모르죠. 모두 기분 나쁨을 표현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조종하려는 행동입니다. 당하는 사람이 참아야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나 때문에 기분이 상했나? 라며 자책을 하며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죠. 마음이 약한 사람이라면 배우자의 기분을 풀어주려 할 것입니다. 상사의 마음에 들기 위해 더욱 열심히 할 테고
아이 엄마 친구들과 억지로라도 어울리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험이 배우자나 상사, 다른 엄마들에게 일종의 성공 경험이 되어 앞으로도 싫은 일이 생기면 화를 내고 짜증을 내면서 해결하려 들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화가 난 것은 그 사람의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은 그 사람의 것입니다. 당신이 어떤 행동을 했건 그에 대해서 화내기로 결정한 것은 상대방입니다. 상대방의 화를 신경 쓰거나 휘둘리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말해도 신경 쓰는 사람이 있겠죠. 눈앞에 있는 사람이 화를 내면 내 탓일지도 몰라 이런 생각이 든다면 잠시 멈춰서 정말로 내 탓인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레스토랑에서 점원의 실수로 주문을 하나 빠뜨렸을 때 화내는 사람도 있지만 조금 짜증내고 마는 사람도 있죠. 전혀 개의치 않고 다시 주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반응할지는 각자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화냈는지 아닌지는 결국 그 사람의 영역입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까지 내 탓이라고 여기는 것은 어쩌면 다른 사람의 영역을 과도하게 침범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화가 나거나 기분이 상하거나 우울한 것처럼 다른 사람이 표출하는 감정이 반드시 나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물리적 거리를 둘 수 없다면 심리적 거리를 둬보세요. 어른 중에는 불만이나 화를 터뜨려서 상대방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려 하는 태도가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그 태도를 인간관계에서 무기처럼 활용합니다. 물론 자신은 화를 내서 상대방을 내 생각대로 움직이겠다는 의도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화를 내서 상대방을 움직이게 한 성공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까지의 경험을 통해 상대방을 움직이는데 화가 가장 빠르고 효과적이라는 점을 배웠기 때문에 인간관계에서도 적용하고 있는 것이죠. 함께 지내기에는 상당히 불편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과는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친구나 주변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바로 거리를 두고 가능하면 엮이지 않도록 하세요. 타인에게 강한 감정을 터뜨리는 것도 상당한 폭력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직장에서 상사나 같은 팀의 구성원처럼 피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럴 때는 심리적 거리두기를 추천합니다. 우선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다른 사람의 감정은 그 사람의 것이라고 선을 그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은 그 사람의 영역에 포함되니까요. 눈앞에 있는 사람의 화는 어디까지나 그 자신의 문제이며 여러분의 탓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의 이유로 마음대로 화를 내고 있다는 생각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선을 그어봅시다. 그리고 심리적인 거리두기를 실천해봅시다. 예컨대 꼭 관계를 유지해야만 하는 상대라면, 그 상대가 상사라면 상사를 사람이 아닌 고양이라고 생각해보세요. 뭐라고 야옹대는데 배가 고픈가? 하역질을 하는데 잠시 내버려두면 괜찮아질 거야. 눈앞에서 화내는 상사를 마음속으로 지켜봅시다. 그렇게 볼 수 있다면 심리적인 거리두기에 어느 정도 성공한 셈입니다. 심리적 거리두기를 한 다음 조금 차분한 기분으로 상대방을 대할 수 있다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조금씩 바꿀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전달할 때는 표현을 신중하게 골라야 합니다. 여러분을 위해 다른 사람을 쉽게 이해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나를 주어로 이야기해보세요. 예를 들어 화를 내는 방법으로 배우자를 조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배우자에게 당신을 주어로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화를 내니까 우리가 이 모양인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배우자의 귀에는 당신이 그렇게 화를 내니까 라는 말밖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배우자는 비난받고 있다. 변명을 해야 돼. 지금 당신도 그렇잖아. 이렇게 생각하며 반격할 것이 뻔합니다. 당신을 주어로 시작하는 말은 상대방을 좋다 나쁘다로 판단하는 듯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나를 공격하고 있어라고 받아들이기가 쉽습니다. 실제로는 상대방에게도 나름대로의 생각이나 사정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를 모르는 사람이 제멋대로 판단한다고 생각하며 화를 내는 것은 무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나를 주어로 시작하면 어떨까요? 나는 그때 너무 섭섭하고 슬펐어. 나는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돼서 너무 괴로웠어. 그렇게 말하면 내가 느낀 감정을 솔직하게 전한 것뿐 상대를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내 이야기일 뿐 상대를 공격한다고 느끼진 않을 것입니다. 진심을 들은 상대 역시 공격에 대처하느라 불필요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일 여유와 마음이 생깁니다. 다만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반드시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다른 사람은 여러분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대부분 다른 사람은 내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라는 당연한 사실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투가 차갑다고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이 사실만 알고 있어도 쓸데없이 우울함을 느끼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원망하고 싶을 때에 다른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니까 어쩔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마음이 진정될 것입니다. 자녀가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가지 않으려고 할 때, 직장에서 업무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도 다른 사람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니까 어쩔 수가 없지.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어떤가요? 뭐 어쩔 수 없지라는 생각에 마음이 조금 편해지지 않나요? 때에 따라서는 포기하는 마음을 잘 이용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상대방이 다른 사람은 나를 위해 살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컨대 항상 필요 없는 물건을 주면서 감사 인사를 강요하는 시어머니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감사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좋아하지 않는 스타일의 옷이나 가족 누구도 먹지 않는 반찬, 공간만 차지하는 물건 같은 것을 받고는 감사해야 되는 상황이 스트레스가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어머님, 저는 어머님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니까 어머님 생각대로 행동하기를 바라지 마세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속 시원한 말이지만 이렇게 말한다면 분명 상황만 나빠집니다. 이럴 때는 부드럽게 거절하는 편이 좋습니다. 집을 정리하고 있어서 물건을 늘리고 싶지 않네요.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래도 시어머니가 계속 주려고 하면 그냥 받기만 하세요. 억지로 사용하거나 먹지 않아도 됩니다. 시어머니의 마음만 받고 물건은 버리세요. 다른 사람의 행동은 바꿀 수가 없다. 어쩔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니 내 행동을 조금씩 바꾼다. 이런 식으로 분리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마음은 받았으니 죄책감은 느끼지 않아도 됩니다. 상대방에게 뭔가를 받았으니 거기에 부응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을 위해 다른 사람의 생각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가 발췌 요약해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생략되었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2025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무조건 나부터 생각할 것입니다. 저자는 후지노 토모야, 출판사는 비즈니스북스입니다. 먼저 머릿말입니다. 저는 신경정신과 의사입니다. 내담자들은 물론 SNS나 강연에서 만난 다양한 사람들로부터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는 것이 제일입니다. 주로 이런 말들을 하죠. 이대로는 안 되겠어. 나를 바꿔야 돼. 더 노력을 해야지. 성공을 하고 싶어. 모두 변하고 싶다는 의지가 담긴 말들이죠. 예컨대 사람들은 일을 하다 잘못됐을 때 이대로는 안 돼. 더 노력을 해야 되라거나 인간관계 때문에 고민할 때 이제는 내가 좀 바꿔야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육아가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을 때 나부터 부모 역할을 똑바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며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부족한 점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거나 좀 더 발전하려고 노력하는 것, 성장하려고 애쓰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힘들고 괴로워서 나를 갉아먹고 있는지 반드시 체크를 해봐야 합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당연하다거나 혹은 보통 상식이라는 말로 포장된 규칙과 가치관에 필사적으로 자신을 맞추려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사회의 일원으로서 지켜야 되는 규칙도 있지만 누가 만들었는지도 모르는 의미 없는 규칙이나 틀도 아주 많습니다. 이처럼 의미 없고 이치에 맞지 않는 틀이라 해도 왠지 어떻게든 나를 끼워 맞춰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틀에 자신을 맞추려고 애쓰다가 자칫 내가 부러질 수도 있습니다. 유연한 사람도 있지만 대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 억지로 끼워 맞추기보다는 있는 그대의 나를 소중하게 여겨보세요. 밥맛이 없을 때는 힘들다라는 뜻입니다. 힘든 날이 일상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월급은 좀처럼 오르지 않는데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이런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다른 사람을 도우려는 심리적 여유도 적어집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사람 간의 연결고리도 약해졌습니다. 그럼에도 일상은 이어져야만 하죠. 이런 환경에서는 마음이 힘든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도 힘들다고 말하지 않고 견디고 노력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생각하는 문화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에 휩쓸리지 마세요. 인간은 그렇게 강한 존재가 아닙니다. 괴로운 상황이 지속되면 부정적인 감정을 이겨내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점점 더 힘들어지는 이유가 마음에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거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럴수록 쉬워서는 안 된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다 힘들어라고 생각하며 그냥 넘기거나 나만 옳은 소리 하는 건 아닐까? 이렇게 자책하기도 하죠. 모두 혹은 나만이라며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람마다 가진 배경도 상황도 성격도 모두 다르니까요. 지금 힘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건 이미 힘들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자신이 힘들다는 것을 좀처럼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은 평소와 다른 내 모습을 관찰을 해야 합니다. 혹시 왠지 모르게 짜증이 난 적이 있나요? SNS에서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말을 쓴 적이 있나요? 복음이나 복식을 한 적이 있나요? 아니면 씻고 머리를 빗는 일이 힘들다거나 아침에 일어나기가 괴로운 적이 있나요? 이처럼 일상생활 중에 평소와 다른 내 모습을 발견했다면 뭔가를 참고 있지 않은지
스트레스 받는 일이 없는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아무래도 지금 스트레스가 많이 쌓인 것 같아. 지금 좀 지친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든다면 과감하게 쉬어야 합니다. 그리고 돌봐주세요. 무엇보다 밥이 맛없게 느껴질 때는 무슨 일이든 잘 풀리지 않습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깨달은 진리입니다. 노력하기 전에 괴로운 마음부터 돌보세요.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몸은 마사지나 스트레칭을 하며 돌보더라도 마음은 전혀 돌보지 않은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피곤해, 짜증나, 왠지 힘들어. 이런 생각이 든다면 마음을 관리할 때입니다. 피곤이나 짜증 같은 감정을 느낄 때는 아직 괜찮습니다. 괴롭다고 느끼지 못할 때가 더 위험합니다. 아무 감정이 느껴지지 않거나 아무 생각도 들지 않는다면 정말로 주의를 해야 합니다. 그럴 때는 도움을 요청하세요. 저는 신경정신과 의사이니 정신과 상담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겠지만 거부감이 든다면 주위 사람과 이야기를 해보세요. 주위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말해보세요. 강해 보이는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말하기를 주저하다가 더 힘든 상황에 빠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부러지기 직전까지도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강해 보였던 것이죠. 하지만 스스로는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많이 힘들지 않을 때에 얼른 대처를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함부로 대하는 것에 익숙해지지 마세요. 세상에는 남에게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일 못하는 사람이 야근하는 건 당연하지. 야근을 못하겠으면 아침에 일찍 일어서도 와서 일해. 이렇게 말하는 상사가 있다고 해봅시다.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요? 집안일을 똑바로 하는 게 당신 역할이니까 아무리 피곤해도 요리나 청소를 대충 하면 안 되지. 제대로 좀 해. 이렇게 말하는 배우자에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간은 일만 할 수 없습니다. 밤에는 자고 식사를 하고 인생을 즐길 시간도 필요합니다. 집안일이야 잘하는 사람이 하면 되는 것이죠. 지치고 피가 난 날까지 철저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성실한 사람이거나 좋은 사람일수록 내가 일을 못해서 야근하는 거니까 어쩔 수가 없지. 집안일을 효율적으로 못하는 게 내 잘못이니까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아가 열심히 해야지라며 노력을 합니다. 착하고 성실할수록 사는 게 힘들어지는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일을 잘 못하는 게 상사로부터 함부로 대접받을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피곤할 때 집안일을 소홀히 한다는 게 배우자로부터 비난받아야 될 이유도 아닙니다. 일을 잘못해도 집안일이 능숙하지 않아도 자신의 몸과 마음은 소중하게 여겨질 가치와 권리가 있습니다. 함부로 대접받는 것에 익숙해지면 자기 스스로 더욱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느끼게 됩니다. 상대방이 나를 함부로 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세요. 상황에 쫓겨 좁아진 시야를 넓히는 것이죠. 이것만 깨달아도 상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서 이동을 요청하거나 이직 준비를 하는 등 필요한 대처 방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배우자에게도 그건 아니야 라며 집안일을 좀 더 같이 했으면 좋겠어 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또는 집안일을 도와주는 가전제품을 사거나 대화를 통해 적절하게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가격이 싼 물건이나 막 쓰기 시작한 물건은
끝까지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하려면 나부터 내 가치를 낮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선 여러분부터 자기 자신의 가치를 제대로 인지하고 소중히 여겨보세요. 그러면 상대방도 여러분을 소중히 여기게 될 것입니다. 쉽게 수락하지 말자. 이상한 점을 인지하면 의견을 말하자처럼 나를 소중히 여기는 행동을 실천해보세요. 내 가치를 존중하는 행동을 반복하다 보면 누가 나를 함부로 대하는 일이 점점 줄어들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에게 배려심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개 중에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가끔은 질투 섞인 말을 던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른 일로 심기가 상했는데 말 섞기 편한 상대에게 화풀이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 요즘 살찐 것 같은데? 이런 주변 사람들의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다이어트를 해도 너한테는 그 옷 색깔이 잘 안 어울리는데? 주름이 많은 것 같은데? 이라며 더 부정적인 지적을 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른 사람의 말을 모두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뿐입니다. 다른 사람이 한 말의 의도를 읽어내려고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도 됩니다. 듣기 싫은 말을 하는 사람이나 충고랍시고 쓸데없는 참견을 하는 사람은 큰 의미 없이 말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가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라니 그럼 상대가 언짢아 하지 않을까? 착하고 정직한 사람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듣기 싫은 말을 하는 사람에게는 조금 나쁜 모습을 보여도 괜찮다라고 말이죠. 아주 조금만요. 상대가 나를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를 생각해보세요. 눈앞에 있는 사람이 오래된 소중한 친구인지 아니면 가끔 잡담이나 나누는 동료인지 아이 친구 엄마들 모임 중 한 명인지를 말이죠.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하는 말을 하나하나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신경을 쓰다 보면 여러분의 모든 것을 바꿔야 할 수도 있습니다. 내게 큰 의미가 없는 사람이 하는 말은 보는 눈이 없으시네요. 이렇게 적당히 흘려버리세요.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을 인생의 목표로 삼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칭찬의 당사자는 그렇게까지 큰 의미를 두지 않을 수도 있고 거칠애로 칭찬하는 일이 많기 때문이죠. 사람이라면 금세 기분이 바뀌는 일도 있습니다. 일 잘하네? 이렇게 말하던 상사가 기분이 나쁠 때는 이런 간단한 일도 못해? 라고 비난을 하거나 한때 나에게 굉장히 호의적이었던 친구가 갑자기 반응이 없어지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은 수수께끼 투성이입니다. 다른 사람 행동 하나하나에 신경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의미 없는 행동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이죠.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에 멋대로 의미를 부여하고 착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상대방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도 있죠. 눈을 보고 이야기하는 걸 보니 나를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아 라거나 핸드폰 답장이 느린 걸 보니 나를 싫어하는 것 같은데? 이런 거 말이죠. 하지만 정말로 그럴까요? 어쩌면 눈을 보고 말하는 이유는 사람과 이야기를 할 때는 눈을 보고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교육을 받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핸드폰 답장이 늦은 것도 일이 바빴기 때문일지도 모르죠. 사람들에게는 저마다의 사정이 있고 그때그때 느끼는 감정도 다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에 이상한 의미를 부여하고
제멋대로 해석해버리면 그 사람에게 휘둘릴 수도 있습니다. 인정 자체가 상대방의 기분에 좌우되는 것이기도 하고 내가 제멋대로 해석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만 타인에게 인정을 받지 못해도 살아가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싫은 사람은 신경 쓰지 마세요. 살다 보면 싫은 사람, 불편한 사람이 생기기 마련이죠. 저 사람과는 관계를 이어가기가 참 힘들어.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죠. 그런데 이런 생각은 참 바보 같은 생각입니다. 제발 다른 사람을 바꾸기는 몹시 어렵다. 다른 사람은 나를 위해 바뀌지 않는다라는 전제를 반드시 기억하고 되새기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바뀔까? 어떻게 하면 내 진심을 이해해줄까? 이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나는 저 사람이 분명히 틀렸다고 해도 사람을 바꾸기란 참으로 어렵습니다. 게다가 어떤 사람이건 사람에게는 틀릴 권리가 있습니다. 인간관계로 괴롭다면 다른 사람과 거리를 잘 두는 방법을 통해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싫은 사람과는 거리를 둬보세요. 싫은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다면 오히려 운이 좋은 것입니다. 발목을 잡는 사람을 신경 쓰기보다는 손을 잡아주는 사람과 친하게 지내는 데 집중해보세요. 사람들은 주변 사람에 따라 아주 많이 바뀝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주변 사람에게 영향을 받아 만들어집니다. 긍정적인 사람 곁에 있으면 밝아지고 부정적인 사람 곁에 있으면 우울해집니다. 고압적인 사람 곁에 있으면 위축이 될 수도 있고 마음 약한 사람 곁에 있으면 제멋대로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 성격에 따라 주변 사람과의 관계가 만들어지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모습은 주변 사람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지게 됩니다. 만약 지금 힘들거나 괴롭다면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는 사람과는 멀어져 보세요. 물론 그렇게 간단히 멀어질 수는 없는데 싶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중학교 시절 이 관계가 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을 했거나 이 친구들과 멀어지면 평생 힘들어질 거야 이렇게 생각했던 인간관계가 지금도 이어지나요? 어린이 된 지금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이 관계가 내 인생의 전부라고 느낄 때는 보통 시야가 좁아졌거나 잘못된 규칙에 얽매여 있을 때입니다. 다른 사람의 화는 그 사람이 선택한 기분입니다. 항상 짜증이 나 있는 상태이거나 다른 사람 앞에서 쉽게 기분이 상한 티를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주 화내는 성격일 수도 있고 컨디션이 나쁠 수도 있죠. 나름의 사정이 있겠지만 자기 기분을 핑계로 다른 사람을 조종하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을 하지 않고 문을 쾅 닫으며 자신의 기분이 나쁘다는 것을 드러내는 배우자, 회의 보고 중에 한숨을 쉬거나 짜증을 감추지 않는 상사, 초대를 거절하면 놀이터에서 만나도 외면을 하는 아이 친구 엄마를 생각해 볼까요? 배우자가 문을 쾅 닫으며 나 화났어라고 표현하는 경우 여러분이 마음 약한 사람이란 걸 알고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일의 결과나 성과에 불만을 느낀 상사 역시 이 정도 짜증내면 직원들이 눈치껏 일을 열심히 하겠지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를 외면하던 아이 친구 엄마도 내 호의를 거절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려줘야지 이런 마음이 있을지도 모르죠. 모두 기분 나쁨을 표현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조종하려는 행동입니다. 당하는 사람이 참아야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나 때문에 기분이 상했나? 라며 자책을 하며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죠. 마음이 약한 사람이라면 배우자의 기분을 풀어주려 할 것입니다.
상사의 마음에 들기 위해 더욱 열심히 할 테고 아이 엄마 친구들과 억지로라도 어울리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험이 배우자나 상사, 다른 엄마들에게 일종의 성공 경험이 되어 앞으로도 싫은 일이 생기면 화를 내고 짜증을 내면서 해결하려 들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화가 난 것은 그 사람의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은 그 사람의 것입니다. 당신이 어떤 행동을 했건 그에 대해서 화내기로 결정한 것은 상대방입니다. 상대방의 화를 신경 쓰거나 휘둘리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말해도 신경 쓰는 사람이 있겠죠. 눈앞에 있는 사람이 화를 내면 내 탓일지도 몰라 이런 생각이 든다면 잠시 멈춰서 정말로 내 탓인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레스토랑에서 저번의 실수로 주문을 하나 빠뜨렸을 때 화내는 사람도 있지만 조금 짜증내고 마는 사람도 있죠. 전혀 개의치 않고 다시 주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반응할지는 각자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화냈는지 아닌지는 결국 그 사람의 영역입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까지 내 탓이라고 여기는 것은 어쩌면 다른 사람의 영역을 과도하게 침범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화가 나거나 기분이 상하거나 우울한 것처럼 다른 사람이 표출하는 감정이 반드시 나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물리적 거리를 둘 수 없다면 심리적 거리를 둬보세요. 어른 중에는 불만이나 화를 터뜨려서 상대방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려 하는 태도가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그 태도를 인간관계에서 무기처럼 활용합니다. 물론 자신은 화를 내서 상대방을 내 생각대로 움직이겠다는 의도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화를 내서 상대방을 움직이게 한 성공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까지의 경험을 통해 상대방을 움직이는데 화가 가장 빠르고 효과적이라는 점을 배웠기 때문에 인간관계에서도 적용하고 있는 것이죠. 함께 지내기에는 상당히 불편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과는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친구나 주변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바로 거리를 두고 가능하면 엮이지 않도록 하세요. 타인에게 강한 감정을 터뜨리는 것도 상당한 폭력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직장에서 상사나 같은 팀의 구성원처럼 피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럴 때는 심리적 거리두기를 추천합니다. 우선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다른 사람의 감정은 그 사람의 것이라고 선을 그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은 그 사람의 영역에 포함되니까요. 눈앞에 있는 사람의 화는 어디까지나 그 자신의 문제이며 여러분의 탓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의 이유로 마음대로 화를 내고 있다는 생각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선을 그어봅시다. 그리고 심리적인 거리두기를 실천해봅시다. 예컨대 꼭 관계를 유지해야만 하는 상대라면, 그 상대가 상사라면 상사를 사람이 아닌 고양이라고 생각해보세요. 뭐라고 야옹대는데 배가 고픈가? 하역질을 하는데 잠시 내버려두면 괜찮아질 거야. 눈앞에서 화내는 상사를 마음속으로 지켜봅시다. 그렇게 볼 수 있다면 심리적인 거리두기에 어느 정도 성공한 셈입니다. 심리적 거리두기를 한 다음 조금 차분한 기분으로 상대방을 대할 수 있다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조금씩 바꿀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전달할 때는 표현을 신중하게 골라야 합니다. 여러분을 위해 다른 사람을 쉽게 이해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나를 주어로 이야기해보세요. 예를 들어 화를 내는 방법으로 배우자를 조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배우자에게 당신을 주어로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화를 내니까 우리가 이 모양인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배우자의 귀에는 당신이 그렇게 화를 내니까 라는 말밖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배우자는 비난받고 있다. 변명을 해야 돼. 지금 당신도 그렇잖아. 이렇게 생각하며 반격할 것이 뻔합니다. 당신을 주어로 시작하는 말은 상대방을 좋다 나쁘다로 판단하는 듯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나를 공격하고 있어라고 받아들이기가 쉽습니다. 실제로는 상대방에게도 나름대로의 생각이나 사정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를 모르는 사람이 제멋대로 판단한다고 생각하며 화를 내는 것은 무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나를 주어로 시작하면 어떨까요? 나는 그때 너무 섭섭하고 슬펐어. 나는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돼서 너무 괴로웠어. 그렇게 말하면 내가 느낀 감정을 솔직하게 전한 것뿐 상대를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내 이야기일 뿐 상대를 공격한다고 느끼지는 않을 것입니다. 진심을 들은 상대 역시 공격에 대처하느라 불필요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일 여유와 마음이 생깁니다. 다만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반드시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다른 사람은 여러분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대부분 다른 사람은 내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라는 당연한 사실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투가 차갑다고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이 사실만 알고 있어도 쓸데없이 우울함을 느끼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원망하고 싶을 때에 다른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니까 어쩔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마음이 진정될 것입니다. 자녀가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가지 않으려고 할 때, 직장에서 업무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도 다른 사람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니까 어쩔 수가 없지.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어떤가요? 뭐 어쩔 수 없지라는 생각에 마음이 조금 편해지지 않나요? 때에 따라서는 포기하는 마음을 잘 이용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상대방이 다른 사람은 나를 위해 살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컨대 항상 필요 없는 물건을 주면서 감사 인사를 강요하는 시어머니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감사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좋아하지 않는 스타일의 옷이나 가족 누구도 먹지 않는 반찬, 공간만 차지하는 물건 같은 것을 받고는 감사해야 되는 상황이 스트레스가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어머님, 저는 어머님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니까 어머님 생각대로 행동하기를 바라지 마세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속 시원한 말이지만 이렇게 말한다면 분명 상황만 나빠집니다. 이럴 때는 부드럽게 거절하는 편이 좋습니다. 집을 정리하고 있어서 물건을 늘리고 싶지 않네요.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래도 시어머니가 계속 주려고 하면 그냥 받기만 하세요. 억지로 사용하거나 먹지 않아도 됩니다. 시어머니의 마음만 받고 물건은 버리세요. 다른 사람의 행동은 바꿀 수가 없다. 어쩔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니 내 행동을 조금씩 바꾼다. 이런 식으로 분리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마음은 받았으니 죄책감은 느끼지 않아도 됩니다. 상대방에게 뭔가를 받았으니 거기에 부응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을 위해 다른 사람의 생각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가 발췌 요약해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생략되었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2025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